최근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노인이라도 하루 1만 보를 걸어야 건강하다. 아니다. 5천 보만 걸어도 충분하다. 오히려 1만 보는 노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등 다양한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걸어야 건강과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매일 아침 6시 부산 해운대구의 해변 산책로에 82세 윤종필 씨의 발걸음이 경쾌하게 울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의 1만 보 걷기는 10년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몸이 찌부둥해요. 1만 보가 제 일상이 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한결같은 산책 습관에 존경을 표합니다. 더위와 추위에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죠. 그 모습을 보면 주민들도 건강관리에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윤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역사회의 건강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80세 조미경 씨는 다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는 매일 5천 보를 목표로 걷습니다. 저는 1만 보까지 걸으면 무릎이 아파요. 정형외과 의사가 제 나이에는 5천 보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그 정도만 걸어요. 대신 속도는 좀 더 빠르게 걷고 가끔 계단도 오르내리죠. 두 분 모두 또래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걷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이 노년의 수명과 건강에 더 효과적일까요? 5천 보 걷기의 첫 번째 장점은 관절에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저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가 무리하게 걷지 말라고 했죠. 하루 5천 보 정도면 관절에 무리가 없으면서도 건강에는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81세 이순자 씨의 경험담입니다. 2022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하루 5천 보 정도가 통증을 최소화하면서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최적의 걸음수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면 중도에 포기하기 쉽지만 5천 보는 비교적 달성하기 쉬운 목표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40분 정도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1만 보를 목표로 했다가 몇 번 실패하니 자신감이 떨어지더라고요. 5천 보로 목표를 낮추니 매일 할 수 있게 되었고 5년째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걷고 있어요. 74세 정민호 씨의 말씀입니다. 2021년 울산대학교 운동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을 때 운동 지속률이 78% 더 높았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질적인 걷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5천 보만 걷지만 그중 2천 보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걸어요.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 5천 보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대요. 78세 문병철 씨의 경험입니다. 2022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지 연구에 따르면 걸음수보다 걷는 속도가 사망률 감소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분당 100보 이상의 속도로 걷는 것이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5천 보 걷기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더 많은 걸음수가 가져오는 특별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는 노인들에게 1만 보 걷기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전에는 심장이 좋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어요. 약도 여러 가지 먹었죠. 그런데 1만 보 걷기를 시작하고 3년 정도 지나니 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주치의가 놀랄 정도로 심장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79세 황상민 씨의 경험담입니다. 2021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매일 1만 보 이상 걸었을 때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물 치료만 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놀라운 차이였습니다. 1만 보 걷기의 첫 번째 장점은 심혈관 건강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걷기는 심장 근육을 강화하고 혈관의 탄성을 유지하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꾸준히 오래 걸으면 심장이 효율적으로 혈액을 펌프질하게 되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장점은 대사 기능 향상과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으로 20년을 고생했어요. 하루에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았죠. 그런데 1만 보 걷기를 시작하고 1년 후부터는 주사 횟수가 하루 1번으로 줄었어요. 혈당 수치도 안정되고 체중도 8kg이나 감량했습니다. 77세 백남준 씨의 사례입니다. 2020년 경북대학교 병원 당뇨병 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1만 보 이상 걷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당화혈색소가 감소했으며 이는 일부 약물 치료 효과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체중 관리와 염증 감소입니다. 1만 보를 걸으면 약 300에서 400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한 체중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서 염증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하지만 1만 보 걷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1만 보를 목표로 했다가 무릎을 다쳤어요. 특히 관절염이 있는 노인들은 무리하게 걸으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김지수 교수의 말씀입니다. 관절 문제가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갑자기 많은 걸음수를 목표로 하면 부상이나 건강 악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5,000보와 1만 보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접근법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최근 연구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력에 맞게 걷기 전략을 맞춤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요일마다 다르게 해요. 월수금은 5,000보 정도 빠르게 걷고 화목토는 1만 보 천천히 걷죠. 일요일은 쉬고요. 이렇게 번갈아 하니 지루하지도 않고 몸도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 사는 73세 오성민 씨의 말씀입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4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개인의 건강 상태와 선호도에 맞게 걷기 패턴을 조정한 그룹이 가장 높은 건강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각자의 건강 상태, 체력 그리고 관절 상태에 따라 적절한 걸음수는 다릅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분은 적은 걸음수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고 관절 문제가 있는 분은 걸음수보다 걷는 자세와 신발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수록 걷기의 질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걸음수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전에는 1만 보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70대 이상이 되면 5,000보 정도를 조금 더 활기차게 걷는 것이 관절 건강과 심폐기능에 더 효과적입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의학 교실 박성우 교수의 말씀입니다. 2023년 영국 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노인들은 걸음수보다 걷는 강도가 사망률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걷기에 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표준처럼 여겨졌던 하루 1만 보라는 목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숫자는 어디서 왔으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목표일까요? 1만 보의 마법적인 숫자는 사실 1960년대 일본 만복계 마케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상품 판매를 위한 숫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개인에 따라 최적의 걸음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건강한 60대 초반이라면 7,000보에서 1만 보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중반 이상이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4,000보에서 6,000보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걸음수보다 규칙성입니다. 매일 꾸준히 걷는 것이 일주일에 한두 번 많이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2022년 계명대학교 운동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주 5일 이상 규칙적으로 걷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불규칙하게 걷는 노인들보다 32% 낮았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걸음수를 찾는 것은 건강한 노년기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절염이나 심장질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걸음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많은 걸음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걷고 있는 걸음수에서 10에서 20% 정도씩 천천히 늘려가는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이때 자신의 신체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별한 통증이 생기거나 과도한 피로를 느낀다면 걸음수를 다시 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걸음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걷는 강도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느리게 많은 걸음을 걷는 것보다 적당히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계단 이용하기, 한 정거장 더 걸어가기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걸음수를 늘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아침에 3,000보, 저녁에 2,000보로 나눠서 걸어요. 한꺼번에 하면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나누니까 부담도 없고 하루 2번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76세 한지현 씨의 경험담입니다. 2023년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걸음수를 여러 세션으로 나누어 걸어도 건강상 이점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걷기를 여러 세션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걷기의 질을 높이는 것 역시 건강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걸을 때는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매일 코스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지형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근육을 골고루 자극하고 뇌에도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걷기의 효과를 15에서 20% 높인다고 합니다. 걷기 앱이나 만보기의 활용도 권장됩니다. 자신의 걸음수, 거리, 속도, 칼로리 소모를 기록하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걷기보다 동반자와 함께 걷는 것이 지속적인 습관 형성에 효과적입니다. 사회적 교류는 외로움과 우울증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실내보다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정신 건강에 더 좋습니다. 숲이나 공원, 강가에서 걷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기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5,000보와 1,000보, 누가 더 오래 살까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단순히 걸음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나이, 걷는 강도, 규칙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60대에는 1,000보가 좋았지만 80대가 된 지금은 5,000보가 더 적절해요. 같은 사람이라도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최적의 걸음수는 달라집니다. 85세 송민국 씨의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2023년 국제노년학회지 메타 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하루 4,000에서 7,000보 사이에서 가장 큰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그 이상의 걸음수는 추가적인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걷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걸음수를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첫걸음이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